대진님, 이곳은 어딘가요? 성내동 올림픽공원 옆이에요. 여기는 왜 왔어요? 그 강동구 둔촌동에 다세대 빌라를 하나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잔금을 쳤거든요.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강남에 건물도 사고 둔촌동에 빌라도 짓고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용대출 받으면 그거 누구 돈이죠? 은행 돈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요? 그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차를 살지 가방을 살지 그 돈을 쓰는데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납니다.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 돈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돈이 많다는 게 첫 번째는 부채가 많은 거죠. 부채는 많지만 어쨌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돈이다. 두 번째는 공동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 자본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갚아야 될 돈 아니냐, 이거 다 네 돈도 아닌데 폭탄 돌리기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면은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그건 이제 되는 거고,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사서 계속 이제 불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를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어. 리스크가 없는 거는 그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인 거지, 레버리지를 안 쓰고 다 내 돈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스킬이 좀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레버리지를 썼다가 망하는 거랑 열심히 모아서 망하는 거랑 어쨌든 망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줄 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대출도 능력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대출을 받기 전에 많이 두렵진 않으셨었어요? 아무래도 다 내 돈으로 하는 게 마음은 편하죠.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게 시간도 돈인데,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랑 시간도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빨리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빠르면 취한다, 빠르면 넘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가려다 보면 크게 다치지 않을까요? 다치면은 이제 뭐 유튜브 영상 업로드 안 되겠죠. 그럼 잠수 타실 건가요, 이제? 잠수가 아니고 이제 한강물에 잠수를 하겠지 내가. 아, 네. 아, 대표님 오늘 네. 측량하는 거죠? 예, 예. 혹시 뭐 문제 있거나 하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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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통하신 거예요? 그 여기 같이 투자하는 분 측량한다 그래가지고 잘 하라고 전화 온 거예요. 여기 보면 공사 협조문 해가지고 둔촌동 몇 번지, 철거 공사 중에 소음 및 진동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린다 해가지고 여기 시공사 전화번호랑 이렇게 있는 거죠. 다 부셨네. 아, 이곳인가요? 예. 지금 수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이틀 만에 이렇게 부신 겁니다. 이런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여긴 철거비가 얼마 들었지? 4, 5천 정도 든 것 같은데? 아, 건물 부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4, 5천 줄 테니까 이거 부실래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부셔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철거를 했으니까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땅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경계점이 어디인지를 이제 재는 거예요. 아, 그것도 업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업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해요. 지적공사에서 나와가지고 GPS랑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를 실제로 찍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찍은 점을 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겠죠. 아, 이런 것도 그럼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면은 나와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런 측량하는 건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측량은 1시간이면 해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요. 네. 기계 같은 걸로 재가지고 경계점만 딱 찍어주고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산 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옆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계가 딱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위성으로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경계가 여기인 거야. 그럴 경우는 우리 땅이 여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건물 지을 때 경계가 여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건물 지을 거를 다 구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못 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땅을 침범을 해 있으니까 이분한테 뭐 세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뭐 담벼락을 좀 부신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밀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런 경우가 이제 골치가 아프죠. 실제로 이 옆집도 협조를 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협조 안 해줘요. 그렇다고 막 강제로 부실 수는 없어요. 아, 내 땅이어도요? 네.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그건 이제 소송 가야 돼요.
그럼 소송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건물 지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한 달에 이자만 지금 몇 천만 원 나가는데 소송할 수 있죠. 꼼꼼히 잘 따지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황금대지님이 이런 재수없는 사례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요. 우리 안대장 TV 안규 그 친구가 본받을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일단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할 거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건물 지어서 돈을 벌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미리 다 검토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현 상황에서 최선이 뭔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일반인 분들이 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계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내 땅이랑 옆집 땅 경계를 측량하는 거니까 주변 땅 주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요? 측량을 제대로 하는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땅이랑 옆집 땅이랑 경계가 어딘지를 지금 말뚝을 박는 거잖아요. 그럼 말뚝 박는데 제대로 박는지를 일단 첫 번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현장에 없었어. 근데 하고 나서 내가 말뚝을 뽑아다가 더 안쪽에다 박은 다음에 우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을 때 확인을 하는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는 땅 거야. 따먹기 할 때 정확하게 하나 다 같이 지금 보는 거네요. 보는 거죠. 이 말뚝 하나로 인해 산벽이 바뀌어버리면 그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액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간업체에서 못 하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거죠. 아, 공정성을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국가에서 하는데도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와서 직접 확인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어떻게 오늘 만족스러운 미팅이 잘 되셨나요? 아, 예. 오늘 측량도 잘 했고,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옆집이랑 담장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협의해서 담장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거 없고, 그러면 그 담장이 겹치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던 건가요? 그건 까봐야 하는 거니까, 깠을 때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면 되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담장을 허물고 다시 지어주면 결국 황금대지님이 돈을 지불해서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사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네.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짜잘한 것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은 애초에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자잘한 거를 아끼지 못하면 부자가 못 된다라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격언도 다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돈을 절약할 때라든가 저축을 할 때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더 긍정적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쪽으로 쏟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데 유리할 수 있죠. 아니, 오늘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방배동에 소유권도 가져오고 둔촌동 철거도 하고 이제 측량도 하고, 뭐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좀 산더미긴 한데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이 현장 끝나면 또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뭐 청담동에 건물을 세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받음으로써 자산이 얼마나 더 늘었나요? 거기 지분율을 생각하면은 10억 정도? 10억을 오늘 버신 거 축하드립니다. 번 건 아니고요.